사회 구성체 역사를 경제적 하부 구조의 측면에서 보았다. 그것은 생산 양식,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 경우 국가와 네이션은 관념적인 상부 구조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생산 양식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운동은 주로 국가와 네이션의 문제로 인해 좌절되었다. 그 결과 역으로 정치적 관념적 상부구조의 자립성을 강조하는 관념론적 경향이 팽배해졌다. 그에 반해 세계사회 구조는 경제적 하부구조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체 역사를 새로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 생산 양식이 아닌 교환 양식이라는 경제적 하부구조 측면에서 말이다. 교환 양식에는 네 가지 타입이 있다. 증여와 담례라는 호수 교환, 약탈과 재분배 혹은 지배와 보호, 상품과 교환, 상품 교환, A의 고차원적인 내용. 교환 양식 A는 상호 부조적인 공동체의 원리이지만 그 성원은 공동체에 속박된다. 교환 양식 B는 신분적 지배, 복종 관계와 국가를 초래한다. 교환 양식 C는 개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하지만 실제로는 화폐 소유자와 상품 소유자와의 교환이며 그로부터 B와는 이질적인 계급적 관계가 초래된다. 교환 양식 D는 상상적인 것이며 실제한다 해도 잠깐이고 국소적이다. 어떤 사회 구성체든 네 가지 교환 양식의 접합으로 존재한다. 단 어떤 교환 양식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한다. 유동적인 수렵 채집 사회에서 생산물은 공동 기탁되며 평등하게 분배된다. 이 단계에서 호수 교환은 없다. 정주하게 되면서 부의 축적이 시작되고 계급 분해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교환 양식 A이다. 시족사회는 호수 원리에 의해 구성되지만 그 이외의 교환 양식도 있다. 예를 들어 외부와의 교역과 전쟁이 그렇다. 즉 교환 양식 B와 C의 계기가 존재한다. 또한 국가사회에서는 교환 양식 B가 지배적이지만 교환 양식 A와 C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농촌 공동체와 도시가 그렇다. 국가사회에서 교환 양식 C, 즉 도시는 크게 발달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배적인 교환 양식 B에 종속된다. 다음으로 근대 자본제 사회에서는 교환 양식 C가 지배적이지만 종래 교환 양식 A와 B는 존속한다. 단 변형된 형태로 그 결과 자본 네이션 국가라는 접합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사회, 뭐라 부르던 상관없지만 교환 양식 D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이다. 이상은 사회 구성체 1번에 대한 고찰이다. 현실에서 사회 구성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은 없다. 자본 네이션 국가. 그것은 다른 사회 구성체와의 관계, 즉 세계 시스템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구성체 역사는 세계 시스템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네 단계로 나뉜다. 우선 미니 세계 시스템, 그것은 교환 양식 A에 의해 형성된다. 둘째로 세계 제국, 그것은 교환 양식 B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로 세계 경제, 이것은 상품 교환 양식 C에 의해 형성된다. 윌러스티는 이것을 근대 세계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자본 네이션 국가가 일반적인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스템, 그것은 교환 양식 D에 기초한 세계 시스템이다. 칸트가 세계공화국이라 불렀던 것이 이것이다.
세계사의 구조는 이러한 세계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해명함과 동시에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것을 세계 동시 혁명이라고 한다. 교환 양식으로 세계사를 보다. 가르베. 세계사의 구조는 거의 10년 전에 쓰신 트랜스크리틱 그리고 4년 전에 세계공화국으로와 같은 문제를 다룬 저작입니다. 이 세 권을 한꺼번에 1년에 작업으로 생각하고 읽을 수도 있겠지요. 다시 말해 트랜스크리틱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자본 네이션 국가에 대한 트랜스크리티컬한 대항운동에 대해 논하셨는데 세계사의 구조는 그 구상을 인류사 전체의 전망 안에 다시 자리매김하는 방식으로 쓰셨습니다. 가라타니. 세계공화국으로는 칸트의 저서에 비유하자면 프롤레고메나 서론 같은 것이겠지요. 세계공화국으로는 가라타니 씨가 씁니다 라는 서술을 써서 평이하게 쓰신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결한 구성 때문에 개개의 논점을 잇는 사고 과정이 안 보여서 어쩐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계사의 구조가 각주도 그렇고 논리 전개도 아주 세세해서 오히려 사고의 궤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문에서 난생 처음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체계를 만들고자 생각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체계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도 체계가 있지 않나요? 우선 이번 작업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미 트랜스크리틱 후반부에서 세 개의 교환 양식 A는 호수, B는 약탈과 재분배, C는 상품 교환을 통해 사회 구성체 역사를 보고자 하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더욱 엄밀히 생각하고 싶어서 최근 10여 년간 그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그 계기가 된 것은 2001년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라크 전쟁에 이른 사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사회 구성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틀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게 된 것이죠. 국가를 한 나라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국가가 있는 한 국가의 지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이론의 결함이 드러납니다. 이라크 전쟁 때가 그랬습니다. 또한 대항운동의 측면에도 그런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1까지는 세계적인 연합이 가능해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세계적인 연대는 분열됐지. 예를 들어 알카에다는 자본가 국가에 대항하는 운동인데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카에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본 네이션 국가를 다른 교환 양식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은 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사회 구성체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만. 2001년 이후에 생각한 것은 다수의 사회 구성체가 서로 관계를 맺는 세계 시스템입니다. 세계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윌러스틴이 생각한 것인데 그는 미개 사회를 세계 시스템이 아닌 미니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미개 사회를 미니 시스템. 부족 사회를 세계 시스템으로 생각한 사람은 체이스 던이라는 학자입니다. 부족 사회. 세계 시스템은 그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부족 공동체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또한 이로코이족의 부족연합체 같은 공간적으로도 거대합니다. 이러한 부족연합체는 교환양식 A, 호수의 원리에 의해 형성됩니다. 다음에 생겨나는 세계 시스템은 세계 제국이며 더 나아가 세계 경제입니다. 그곳에서는 각각 교환양식 B와 교환양식 C가 주요한 형식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세계사란 이러한 세계 시스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트랜스크리틱과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교환양식의 결합을 하나의 사회 구성체 안에서만 생각했었으니까요. 카루베, 자본에 대한 대항운동의 측면 또한 자본 네이션 국가의 틀 안에서만 생각했더니 알카에다처럼 전혀 다른 사회 구성체에 기초한 조직이 큰 힘을 갖는 현실을 잘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대상화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인류사의 큰 흐름 안에 배치했다는 것, 이러한 점에 이번 책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는 생산 양식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체 역사적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 네이션, 종교 등은 이데올로기적인 상부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가 바뀌면 그것들은 해소되는 것들이 되죠. 그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국가, 네이션, 종교의 문제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부 구조가 바뀌었는데 안 사라지니까. 그 결과 상부 구조의 자립성이 강조되었고 점차 경제적 하부 구조를 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오히려 경제적 하부 구조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단 그것을 생산 양식이 아닌 교환 양식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말이죠. 그런 얘기는 트랜스크리틱에서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복수의 사회 구성체, 즉 세계 시스템의 레벨에서 생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중심 개념이 바로 교환 양식입니다. 재미있는 명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로 바꿔 말하면 안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하부 구조의 유물론적인 특징이 사라지니까 안 되겠지. 제가 말하는 교환은 어떤 의미에서 청년기에 마르크스가 말한 교통과 같은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 말을 커뮤니케이션, 교통, 전쟁, 더 나아가 성적 교통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제 식으로 말하자면 거기에는 교환 양식 AB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커뮤니케이션론, 언어론, 기호론이 유행했었는데 그 배후에는 마르크스주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립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열쇠를 언어의 레벨에서 혹은 커뮤니케이션 레벨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경제적 구조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호와 언어의 차이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는 식의 논의가 되었지요. 제 자신이 한때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교환의 관점에서 봅니다. 정보와 물건, 그 둘의 교환이 서로 침투하는 행위로서의 교환. 생산 양식의 측면에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는 네이션과 국가를 관념적인 상부 구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양식의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생산 양식이 되고 네이션과 국가가 관념적인 상부 구조가 되는데 이게 적절한 하부 구조, 상부 구조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교환 양식으로 봐야지만이 네이션과 국가의 각각
그 규정하는 하부 구조로서의 물질적 구조가 드러나는 거. 생산 양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교환 양식 이 부분이죠. 하지만 교환 양식의 측면에서 볼 경우 네이션과 국가는 모두 교환 양식의 뿌리를 두는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하부 구조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교환 양식으로 보면 각각의 상부 구조에 각각의 하부 구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상부 구조의 자율적인 기구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느샌가 관념론이 되어버립니다. 상부 구조의 자율적.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가들이 대부분 그랬죠. 어느샌가 관념론. 신이찌도 좀 관념론이에요. 그에 반해 저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하부 구조의 측면에서 보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생산이 아닌 교환이라는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 구조주의의 이론가는 생산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의미 생산이라든가 텍스트적 생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유물론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관념적 생산과 실제의 생산은 다릅니다. 텍스트적 생산. 예를 들어 실제의 생산에는 폐기물, 폐열 등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관념적 생산과 실제 생산의 차이는 그렇지. 텍스트 생산 이러면 유물론처럼 들리지만 다른 거지. 실제 생산에는 폐기물, 폐열, 텍스트 생산에는 폐기물, 폐열이 없다는 거죠. 관념적인 생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폐기물, 폐열이 중요한 거. 이게 교환의 차원을 드러내니까. 세계사를 관념적 생산으로 보면 해겔 같은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에 반해 마르크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물질 대사로 봤습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물질 교환입니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교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더욱 중요해진 인식입니다. 환경 문제는 생산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교환임을 무시하는 것. 교환임을 무시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이라는 개념을 의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16분